여러분들 혹시 박지연 가수의 이 장면 보셨나요? 낯선 타지에서 박지연은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현지인들에게 손짓, 발짓을 써가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박지연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뻔뻔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박지연을 잘 아는 팬들이라면 수줍음 많은 그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져야 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용기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낯선 곳에 갔을 때 괜히 몸이 움츠러드는 느낌,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순간, 길을 물어봐야 하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작은 상담실입니다. 창문 너머로 봄볕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저 맞은편에는 오늘도 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하지만 그분의 어깨는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음 달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시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신데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이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게다가 나이도 이제 60 중반인데 낯선 나라에 가면 제가 가족들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요.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예약도 다 해주고 길 찾는 것도 다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셨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가족들 이끌고 어디든 갔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분의 문제는 영어가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그게 이분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저는 그분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여행 가는 게 두려우신 겁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저는 항상 작아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척척 잘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영상 하나.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그 젊은 친구가 보여준 모습이 어쩌면 이분에게 필요한 답일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이라고 트로트를 부르는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대만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그분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친구도 영어를 거의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어는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다녔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이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연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분이 영어를 못하시더랍니다. 박지연도 중국어를 모르고요. 그럼 그 친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호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여기 가고 싶어요라고 표현했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두 손을 모아서 부탁하는 제스처도 함께요. 그래서요? 기사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무사히 호텔까지 갔죠.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젊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나이에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바로 이거다. 이분이 진짜 막혀있는 부분이 나이 든 사람이 저러면 이상해 보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이분을 얼마나 작게 만들고 있는지 이상하게 볼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연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날 박지연은 대만의 한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메뉴판이 전부 중국어로만 적혀 있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관광객이 주문하는 걸 보고 따라서 주문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냥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달랐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가게 주인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먹는 신용을 했죠.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라는 표정으로요.
손으로는 엄지를 세우면서 최고로 맛있는 거요 하는 제스처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요? 가게 주인분이 크게 웃으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를 가져다 주셨죠. 그것도 서비스로 더 많이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네, 박지연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태도 말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핵심이다. 이분께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박지연은 그 전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짓을 하든 몸짓을 하든 이상한 발음으로 말을 하든 한 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쑥스러워지거든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요. 그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여기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뭘 하기가 쑥스럽다.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칠까봐 걱정된다. 그분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쑥스러움이라는 감정은 나이와 비례해서 커집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습관. 이 나이에 이러면 이상해 보이겠지. 저 젊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실수하면 창피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몸에 배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그랬다. 5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선생님도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한때는 새로운 식당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더욱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 오는 곳인데 내가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손짓을 하든 어색한 영어를 하든 메뉴를 한참 들여다보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신경 쓰는 건 저 자신뿐이더군요. 하지만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보고 비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만 여행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박지연은 여행 셋째 날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려다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휴대폰 GP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해가 점점 지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 같으면 당황해서 제자리에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고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네, 하지만 박지연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가게에서 일하는 현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관광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여기 어떻게 가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요? 처음에는 그 현지인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지연이 가려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명, 2명, 3명.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다 보니 마침 그 관광지를 아는 현지 대학생을 만나게 됐죠. 운이 좋았네요. 운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용기요? 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용기, 도움을 청하는 용기,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시도하는 용기. 그게 결국 박지연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렸을까? 젊었을 때는 당연히 하던 일들을 왜 나이가 들수록 못하게 되는 걸까? 그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몸이 먼저 움츠러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요? 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점원에게 어떤 게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게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문을 여는 것, 길을 물어볼 때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 내가 해도 괜찮구나.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는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박지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박지연이 대만에서 보여준 건 단순히 용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분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자기가 중국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군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죠. 길을 잘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지만 그럼 왜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분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계신다. 자신을 가두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선생님,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족들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실망 말입니까? 저는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자식들한테 다 맡겨야 하고 며느리한테 신세를 져야 하고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심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네,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만큼 빨리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온 것, 책임감 있게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의 가치는 영어 실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지연이 대만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죠. 나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세대에게는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평생을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배워왔다.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건 저도 느낍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글쎄요. 일단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다가 자기 일상을 공유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박지연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세대 차이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고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가르치는 쪽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배우는 것도 필요하죠. 그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 손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네, 그 녀석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서 탈락했어요. 그래서요? 집에 와서 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씩씩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 나 다음에 다시 도전할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우셨습니까? 저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엄두를 못 내는데 어린 녀석은 그렇게 당당하게 다시 도전 계속 12월 2일 하겠다고 하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 손자분이 박지영과 비슷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박지연도 대만에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길을 잘못 찾기도 하고 엉뚱한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그래도 계속 시도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실패를 너무 크게 봅니다.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이렇게요.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죠. 그렇게 점점 자신의 세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제 스스로를 얼마나 가두고 살았는지 느껴집니다. 깨달으셨다면 이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달 여행 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식당에서 단 한 번만 당신이 직접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요? 그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메뉴를 가리키면서 주문해 보세요. 영어로 완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뉴를 가리키고 손가락으로 개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경험이 당신을 바꿀 테니까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주문이 잘못 나오면 가족들이 웃지 않을까요? 웃으면 같이 웃으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주문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실패의 결과를 너무 크게 본다. 사실 대부분의 실패는 웃고 넘길 수 있는 작은 해프닝일 뿐인데. 선생님,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고는 싶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박지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수없이 헤맸고 실수했고 때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멈추지 않는 것.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을 보세요. 저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느꼈을 겁니다. 낯선 나라, 말도 안 통하는 상황, 혼자 헤매는 순간들. 무섭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네, 그리고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서툴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럼 당신의 여행이 아니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나 극적인 장면 없이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선생님,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솔직히 아직도 떨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작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손자가 다시 도전하겠다고 할 때 할아버지는 왜 도전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요. 좋은 이유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행 다녀오신 후에 다시 한번 이곳에 들러주세요.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달리 어깨가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조금 변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젊은 친구가 대만에서 보여준 모습. 그건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낯선 곳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지만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요? 그렇다면 오늘 박지연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 젊은 친구가 대만 시장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웃으며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을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당당하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세상이 조금씩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자식이나 손자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의 시선 대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용기. 박지연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부터 조금씩,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